네, 이 시간에는 메디톡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입니다. 작년 7월 달에 7월 14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분석을 제가 해드렸는데 이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뭐냐면 자 여기 가격이 이 가격입니다. 여기 가격 그대로 있습니다. 크기만 좀 다를 뿐이고요. 이때 제가 말씀을 뭐라고 드렸냐면 한번 볼까요? 잠깐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외인의 수급 또 외인의 수급 이거 내용이 좀 이 자리는 지나갔습니다. 반드시 뚫어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 네, 이 자리는 반드시 뚫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위치라는 게 제가 항상 특히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최근에 있어서 이제 신라젠을 가지고서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위치라는 그 곳을 그러니까 무조건 빠진다. 저가라 그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빠지면은 빨리 손절을 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느 자리 위로 올라와야지만이 문제가 안 생기는 자리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거든요. 7월이 여기였습니다. 이때 자 여기 이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반드시 올라와야 된다. 그래야지만 가능하다. 뭐가 매매가 어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털지 않습니까? 쭉 올리다가 한 4% 정도 올리다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파란색 이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매매를 개인적으로 해보려고 자 이거를 아마 메모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관심 종목에 넣어둔 것을 어,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라인대예요. 이 라인대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제가 네가 지금 조금 전에는 이 우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이렇게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자리에서 매매를 해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면 그 우에서 매매를 못하면 빠지게 돼 있어요. 주가라는 게. 그러면 그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지금 패턴이 이거예요. 이 패턴. 자 밀리지 않습니까? 밀리고 여기에서도 상승하는 척하다가 다시 한번 밀거든요. 그리고 다시 밀어요. 이렇게 미는 상황에서 한번 들어 올렸어요. 이게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약바이오에 악재가 생겼을 때 나오는 패턴들이 이러한 패턴입니다. 그죠? 예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뭐 코오롱 티슈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지금 신라젠 여러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패턴들이 바로 이러한 패턴이다. 그래서 제가 이 라인 때만 지켜주면 상관이 없다. 근데 여기가 딱 깨지고 나서 이러한 모습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 알겠다. 이건 이건데 지금은 어떤 거냐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 조건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 악재가 터진 이 내용이 상패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내려가면 저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눌리지 않습니까?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어, 근데 이건 사실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린 게 상패 조건이 아니다. 그리고 상패 조건은 아니지만 이보다도 이 지금 나온 내용보다도 더 큰 어떠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조건에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패턴이 나온 것처럼 이미 한번 악재에 대한 패턴이 나오고 한 번 더 눌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거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도 밀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밀리고 이미 이 내용은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돼요. 이 패턴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벌써 문제가 됐고요. 그렇죠? 자, 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미 문제가 됐다. 깨지면서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습니까? 캔들 모양이. 그리고 오일선도 어떻게 여기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와요. 그리고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눌리거든요. 이거는 아주 안 좋은 패턴이에요, 이게 캔들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동평균선 매매를 안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평선에 대한 부분, 이동평균선 매매만 본다라고 하면 최상의 조건입니다. 이 모양으로만 보면. 자, 20선 5, 그러니까 5일선이 20선 돌파, 안착 캔들 위로 돌파가 나온 상태. 이거는 수급만 조금만 붙으면 이 자리를 그냥 올라와요. 이렇게 이 박스 안까지. 그런데 이미 여기에서 이상한 모습이 또 보이는 거죠. 그리고 변형이 생기는, 주가 상승이냐 하방이냐 큰 변형이 생기는 이러한 캔들, 그쵸? 뭐 도지형이든 뭐 십자형이든 뭐 이렇게 이러한 캔들, 이 얇은 이 캔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쵸? 이미 이거는 알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위치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예, 캔들 모양도 패턴도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좀 가볼게요. 자, 주봉으로 가보면, 자, 지금 기술적인 저점 자리 구간이 저는 이 자리예요. 지금 여기였어요, 여기. 이런 자리였으면 여기가 깨지면 이 자리거든요. 대략 이렇게. 자, 제가 한번 색칠해 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더 이거보다 더 큰 악재가 없고 상패 조건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대략 이 자리입니다. 너무 제가 좀 넓게 표현을 했지만 뭐 5만 원대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의 제대로 모양이 만들어지고 한번 슈팅이 나오면 여기에서 한번 더 슈팅이 나오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전 나올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이후에서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좀 그렇지만 이 바로 하한가 직전의 모습, 예, 거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 본전 수익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에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기회를 한번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봉에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럼 월봉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자, 월봉에서도 자, 여기 보시면 월봉 캔들 자체 분석 내용이 아까도 제가 원유에서도 유가 분석에서도 살짝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여기서 적용이 됩니다. 지금 혹시 어, 그 유가에 대해서 제가 원유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패턴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자,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이 자리, 자, 여기가 다 깨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에요. 똑같아요, 지금 주봉과.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자, 월봉에서 이렇게 밀리고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 그쵸?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이 패턴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패턴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자리 때문에 그렇다. 자, 지금 여기에서도 여기에요. 이런 모습, 여기 캔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주봉 보다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하방 쪽이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자리가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악재를 가지고선 얘기할 것이 사실 아닙니다. 이 악재뿐만이 아니라 주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 악재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냥 조금 빠르게 내려온 것이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이런, 왜 가만히 있다가 여기에서 왜 악재가 터지느냐. 참 웃기다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알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았다는 거죠. 그 내용을. 정리를 올라가면서 정리하고 내려가면서 정리하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다라고 공략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를 하는 게 맞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특히 제약주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정말로 재무가 완벽한 재무가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라든지 이미 상승이 너무 크게 난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락한 상태에서 사실 이런 종목을 분석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예의가 아닌 거는 알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 주식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내용들이 자주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거기에서 뭐꼭 수익은 아니어도 예, 마음고생하신 거에 어느 정도의 좀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좀 반등이 나와서 좀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달 악재가 나오면 아주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술적인 내용만 갖고서는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면 좀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